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윤석열 복귀 작전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에게 마은혁 선출인을 임명하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행에게 만남 제안을 위해 연락했지만 한 대행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먼저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에 나서겠다. 내일 4월 1일까지 기한을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려는 거냐고 쏘아붙인 겁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우리 국민들은 제주 4.3과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국민들이 저항하면서 엄청난 혼란과 희생이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판관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단순한 범죄나 부정부패와는 차원이 다르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 위반은 이재명 대표는 한 총리에게 여러 차례 회동도 제안하며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한 총리는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더 나아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한 한덕수, 최상목 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동시 탄핵 소추를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마은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라고 맞받았습니다. 마 후보자를 두고 극단적으로 편향된 인물, 복복을 입은 좌파 활동가라고 색깔론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인물을 이렇게 악착같이 헌재에 넣으려는 이유는 뻔합니다. 탄핵 심판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 법 연구의 카르텔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입니다. 헌재를 향해서도 절차를 지켜 숙고하라던 태도를 돌연 바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결론을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파면 찬성 6명을 확보하지 못해 탄핵 심판이 장기화됐다고 보고 공세로 전환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을 줄탄핵하겠다고 예고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내란 음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지령을 이재명 대표가 승인했다며 이들도 고발 명단에 넣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탄핵 소추를 얘기한 게 왜 내란이냐며 국민의힘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 어떤 지시를 받아 현장에 하달했는지 특전사 간부들이 직접 진술한 내용이 담긴 검찰 수사보고서를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23명의 진술이 담겼는데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건 현장 안전이 걱정돼서였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지휘 통제실, 지통실에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화상으로 보는 거군요 하고 수고하라고 저는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을 향해 정령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냐고 최근 군사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검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를 보면 이를 뒷받침하는 곽 전 사령관 부하들 진술도 여럿 확인됩니다. 사령관이 끌어낼 수 있겠냐, 다 끌어내야 하는데 다 끄집어내야 한다고 한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목표는 국회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사령관이 국회의원들 들어가면 안 되는데 본회의장 못 들어가냐, 어떻게든 들어가야 한다, 막아야 돼 라고 하더니 무슨 방법이 없나, 아이디어 없나 라고 묻고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가결을 막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국회에서 증언도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이 12월 4일 0시 30분쯤 코드 1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경직된 모습으로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경직된 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는 들었죠? 예, 멀지 않은 거리여서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이 참모는 이 통화 뒤 곽 전 사령관이 본회의장 강제 단전까지 언급했다고 했습니다. 전기를 끊을 수 있냐고 말하는 걸 들은 간부는 7명, 창문을 깨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들은 사람은 3명이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 뒤 군 투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2차례 나왔습니다. 한 소령급 간부는 해제 의결 뒤 사령관이 상급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지금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다가 진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고, 대령급 지휘관은 새벽 2시쯤 사령관이 장관님 이미 국회에서 병력이 빠져나왔는데 선관위로 다시 들어가는 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리산 일부까지 태운 산청 산불은 열흘 만에 주불이 잡혔지만 잔불 정리에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화됐는데요.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청 산불이 시작된 시천면 구곡산 자락, 경사면 곳곳이 검게 그을린 채 맨 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리산도 곳곳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지리산 자락 아래 마을의 건물들은 거의 뼈대만 남았습니다. 과수원이 있던 곳은 검은 기둥만 폐허처럼 남았습니다. 집들은 새까맣게 타버렸고 농기계도 불에 타 녹아버렸습니다. 집은 다 답이 없는 기라. 기가 차지. 지금은 내 지갑, 주민등록 등거, 운전면허증 등 것도. 집체 일부가 불길을 피한 집도 사실상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생활은 못하지. 그래 일단은 저 위에 교회에서 잤어요. 열흘 동안 이어진 산불은 경남 산청과 하동의 산림 1,858헥타르를 태우고 213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주불 진화 하루 만에 지리산 부근에선 연기가 다시 피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연기가 조금 났어요. 나가지고 헬기가 관찰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계속 물을 부어가지고 지금은 안 나는데 계속 주시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능선을. 지리산 일대에는 낙엽층이 많아 잔불 정리에 앞으로도 길게는 열흘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림당국은 야간에 열화상 탐지 드론을 띄우는 등 지자체가 주축이 된 잔불 진화 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잔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 총 40대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인력과 고성능 산불 진화차 등의 장비로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사망한 이번 산청 산불의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산불은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산청군 산림특별사법경찰에게 다시 인계받아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번 산불로 창녕군 진화대원과 공무원이 숨진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장제원 전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측이 성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DNA를 채취했고 남성 유전자가 검출된 국과수 감정 결과도 경찰에 증거로 함께 제출했는데요. 경찰은 장 전 의원에게도 DNA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제원 전 의원 전 비서가 지난 2015년 11월 18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서울 강남구의 호텔입니다. 피해자 측은 이 호텔 1층 소재바에서 3차 술자리가 있었지만 만취 상태였고 이후 1960호에서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아침에 성폭력 사실을 깨닫고 당시 호텔 안을 촬영했으며 이 영상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동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고 성추행을 시도하거나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응대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성폭력 상담소인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해 응급키트로 DNA를 채취했고 당시 신체 부위와 속옷 등에서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된 국과수 감정서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당시 호텔 CCTV도 확보하려 했지만 호텔 측에서 거절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지 2달여 만인 지난 28일 장 전 의원을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DNA를 이미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장 전 의원 DNA와 피해자가 제출한 국과수 감정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 전 의원은 고민해보고 알려주겠다며 DNA 제출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DNA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만큼 경찰은 장 전 의원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이 보낸 구체적 문자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나오자마자 통화하자, 방송 캔슬, 취소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왜 답을 안 하냐고 피해자를 계속 찾으면서 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보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도 너랑 함께한 시간도 너무 즐거웠다며 월요일 날 좋은 마음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장 전 의원이 가진 막강한 힘과 성폭력 신고 이후 벌어질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9년 가까이 참아왔지만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되는 상황에 이르러 장 전 의원을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호텔에 투숙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성폭행 의혹을 전면 부인해온 장제원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고 김세론 씨의 죽음 이후 미성년자 교제와 채무 압박 의혹을 받아온 배우 김수현 씨가 20일 만에 직접 나와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유족 등을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 고인을 둘러싼 무분별한 폭로전은 이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등장한 배우 김수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지 20일 만입니다. 김 씨는 큰 논란이 된 미성년자 교제와 채무 압박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제는 사실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이며 한 유튜버가 공개한 증거와 증언은 가짜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고인과 교제했다는 것을 빌미로 가짜 증언과 가짜 증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지난 10일. 김수현 배우가 고 김세론 씨 죽음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한 유튜브 채널이 주장하면서부터입니다. 김 씨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고 소속사에 진 빚 7억 원을 갚으라 압박한 게 단초가 됐다는 겁니다. 얘한테 갑자기 7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갚으라고 변호사 3명 사가지고서는 딱 내용 증명 보낸 거예요. 증거라면서 가공된 SNS 메시지와 사진 등도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들의 갈등과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폭로를 주도한 유튜버와 유족이 고인과 김 씨의 열애설을 자작극으로 몰았다며 또 다른 유튜버를 고소했고 고소당한 유튜버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고인의 결혼 사실 폭로를 택했습니다. 유튜버들의 폭로가 키운 논란은 이제 법정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유족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 불상자분, 가세연 운영자분을 상대로 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대중의 관음증을 자극하며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 한 젊은 배우의 안타까운 죽음은 한국 연예산업과 유튜브 방송의 어두운 뒷면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